푸른밤 종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하면 순간적으로 그 상대가 밉거나 싫어지게 되는데요. 밉다와 싫다, 그 말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두 형용사를 사전에서 살펴보면요, 싫다는 건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는 의미고, 밉다는 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는 느낌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닮은 듯 조금은 다른 듯한 이 두 단어의 가장 큰 차이점, 밉다는 말에는 미움이라는 명사가 있지만 싫다는 말에는 명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미움은 새겨지고 굳어져서 나를 괴롭히고, 싫은 건 언제나 흘러간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누군가를 싫다고 할 때는 많은데 굳이 밉다고 하진 않잖아요. 지금 떠오른 그 사람도 결국 언젠간 흘러갈 사람이라면 좋을 텐데요. 11월 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1월 3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You and I 였습니다. 마이클 부블레 노래 되게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 마이클 부블레에 엄청 빠져서 푸른밤에 엄청 가져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홈이라든지 이런 노래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목소리도 좋고 공연할 때 어떤 쇼맨십도 되게 멋진 그런 아티스트죠. 자, 오프닝에서 밉다와 싫다의 차이를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어때요? 본인만의 어떤 단어 사전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저는 밉다와 싫다를 둘 다 쓰는 말이긴 하지만, 밉다라는 말은 이제 제가 자주 보고 함께하고 마음을 나눈 사람한테는 밉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싫다는 정말 싫은 사람들. 근데 뭐 가족 혹은 뭐 저의 스텝 멤버, 나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싫다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싫다라는 말을 좀 듣는 걸 싫어해요. 제가 스스로 좀 아파해서 그런 말을 듣는 걸, 내 입에서도 나가는 게 조금은 무서운 단어여서 나의 사람들한테는 싫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밉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 곁에 두고 있고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그 동시에 싫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또 밉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밉다라는 말은 좀 귀여운 느낌도 드네요. 나 네가 밉다. 근데 전 진짜 이렇게 말해요. 진짜 밉네 쟤. 되게 얄밉네. 뭐 장난칠 땐 이런 식으로 하고. 싫다는 사람한테 말고 상황에 더 많이 쓰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사람마다 또 단어를 쓰는데 어떤 뉘앙스 선택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목요일입니다. 고독시 클럽 함께하는 날이고요.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가 나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윤공주, 장은하, 아이비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아이다에 초대합니다. 11월 3일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 샤 롯데 시어터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는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티켓으로 준비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 인 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정벨메이드, 넥센타이어, AJ 셀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완자카파의 노래입니다. 유명한 곡이죠.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곡인데요, 참 이 곡 가사가 너무 좋아서 너무 솔직하고 뭐랄까, 보통 이별, 보통 슬픈 노래에서 쓰지 않는 표현들, 되게 우울한 단어들, 되게 처절한 문장들, 이런 게 많아서 전 너무 좋았어요. 뭔가 평범치 않은 대중가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재밌죠? 대중가요인데 평범치 않다라는 게, 그런 표현들이 또 가사 안에 많이 내포가 되어 있고, 세 분의 목소리 합도 너무 좋아서 더더욱이나 많이 들었던 곡인데요. 어반자카파라고 하면 푸른밤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고 출연하신 적도 있으신 그런 팀인데, 지금은 뭐 국민적인,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발라드 팀이죠. 들어볼까요?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듣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듣고 왔습니다. 저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수차례 되뇌이면서 서로의 관계를 정확하게 끊어내려는 어떠한 그 처절함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이 말을 내뱉으면서 또 화자는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슬픈 곡이었어요. 9275님, 요즘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서 건강 챙기는 척 좀 해보려고 밥에다 인삼을 넣어봤는데요, 역시 몸에 좋은 건 맛이 없나 봐요. 손이 잘 안 가네요. 괜히 손만 커가지고 밥은 많이 해서 이거 언제 다 먹을지. 총디는 요즘 건강 잘 챙기고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인삼밥인가요? 그럼 이게? 저는 사실 쌀밥을 많이 먹진 않아요. 평소에도 뭐 잡곡밥을 먹으면 먹었지, 뭐 쌀밥이나 뭐 그 외의 밥들을 많이 먹지는 않는 편이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평소에도 잘 안 먹어요. 밥은 탄수화물 자체를 좀 많이 섭취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인삼밥은 처음 들어보네요. 어쨌든 건강히 잘 드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요즘에 운동하면서 좀 컨디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건강합니다. 꽤나 저는 3년 안에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이다영님, 하고 싶은 일은 왜 이렇게 열정페이일까요? 예체능 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딜레마죠. 내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흔치 않고,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도 뭔가 그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가 흔치 않죠.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하지만 또 다영씨, 본인의 꿈이 있고 또 목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이를 악물고
버텨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당연한 처사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걸 또 이겨내고 버텼을 때 오는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마음이 좀 많이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어느 쪽이든 마음이 좀 편해지셨으면 합니다.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셨든 후회가 좀 덜 가는 쪽으로 고개가 기우길 바라겠습니다. 2573님, 저에겐 2016년이 참 힘든 한 해였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절 웃음 짓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족하고 어색한데 잘 만나고 싶어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고생 끝에 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여기서 대입이 되네요. 대단합니다. 2016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죠. 11월 달이에요. 심지어 만나기로 하신 분과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연말에 또 할 게 많잖아요. 좀 있으면 별의별 기념일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그 시간들도 즐겁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463님, 기숙사에서 몰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고등학생입니다. 헤헤.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도 매일 봐야 하고 그 와중에 해야 하는 공부는 너무나도 많고 저에게 점점 바라는 게 많아지시는 부모님과 선생님까지 이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아니 그냥 자는 시간 빼고는 모두 벅찬 시간이네요. 왜 저 빼고 모두 행복해 보이는 걸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안 되는 기숙사인가 봐요. 이래저래 부담감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 기숙사 생활은 해보지 않아서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요. 참 고민이 많을 나이이고 또 그 안에서 또 이래저래 인간적인 관계 문제들도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하구나라는 짐작을 하게 되네요. 그 안에서 또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겨낸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연자분은 지금 또 이겨내는 과정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참 좋죠. 그런데 그 외에도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좀 이곳에 좀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어떤 방도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뭔가를 엄청 열심히 하고 되게 막 더 치열하게 내가 여기서 1시간, 2시간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실은 이 공간에서 10분 더 빨리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거든요, 사실. 내가 1시간 더 열심히 뭘 하면 10분 정도 이 환경에서 벗어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그 마음이 되게 사람을 좀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이잖아요. 그때 그런 기억을 많이 남기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따뜻함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네요.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사람으로서 친구들과도 좀 모두와 잘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둘 몇몇 좀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것까진 바라지 않고요. 얼굴 보는 게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되길 바라고 선생님과 부모님에게도 어떠한 본인의 환경, 상황, 나의 어떤 지금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해서 부담감을 조금씩 덜어가는 쪽으로 시간이 흘렀으면 하네요. 힘내십시오. 노래 들을까요? 크루셜 스타와 샛별이 함께한 투나잇 듣고 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그랬죠. 사람이 고독한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분의 선곡을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고독이 사라지죠. 알게 모르게 나를 사랑하는 법까지 터득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 할게요. 고독시 클럽. 네, 푸른밤 어워즈 황금 주크박스산에 빛나는 나인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주크박스상이요. 예. 야, 여기 상장도 있습니다. 일단 수여식을 진행을 해야겠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푸른밤 천일 특집으로 푸른밤 어워즈를 진행했었습니다. 네네.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그 영배 씨가 뭘 받았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예. 모든 게스트분들에게 그랬군요. 상 이름을 또 모집을 해서 네네. 드리기로 해가지고요. 여러 네네. 가지가 왔었어요. 뭐 취향 저격상, 기분 최상, 밥상, 함께이상 뭐 이런 많은 상들이 왔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 또 이제 황금 주크박스상을 야. 나인 씨에게 드리기로 그럼 했습니다. 황금 주크박스를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 상장이 있어요. 황금 주크박스는 황금 없나요? 황금은 안타깝게 여기 안에 또 황금띠가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황금색으로 이걸로 만족을 하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황금 주크박스상. 네. 박스라는 발음이 왜 이렇게 힘들죠, 저 오늘? 박스는 주크박스상. 네. 예, 나인 씨. 위사람은 푸른밤의 목요일 코너 고독시 클럽의 게스트로 쫑디의 푸른밤 처음 시작부터 천일이 된 지금까지 매주 다양한 주제로 노래를 골라오시는 것에 감사하며 푸른밤 종현입니다. 천일을 맞이하 이 상을 수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상장. 받았습니다. 얼마만에 받아보시나요? 여기 또 상품으로 초콜릿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상품. 와, 감사하고요. 초콜릿이 황금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와, 상장 이거 한 20년 만에 받아본 것 같은데요? 나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음식 드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네. 그런 것 같아서 네. 초콜릿 정도로 너무 좋아요. 간단한 요기가 가능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이 받고 싶은 상 한번 이름 정해보실까요? 받고 싶은 상이요? 지금 취향 황금 주크박스 상을 받으셨지만 네네. 만약에 다음에 또 어떤 이런 어워즈가 진행이 된다. 그러고 하면 어떤 상? 저 가장 오래 있었다 상. 그녀는 그곳에 오래 있었다 상.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거주한 오래 거주상.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때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또 진행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니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고독한 이유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네. 나인 씨는 어떠세요? 스스로를 좀 사랑하는 방법을 아시는지. 진짜 더 시간이 갈수록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네.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게 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거울 보면서 잘했어, 참 오늘 예쁘다 뭐 이런 말들 가끔씩 해주면서 좀 자기를 다독이는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나를 좀 다독이는 네. 시간들을 가지신다. 근데 또 가장 내가 사랑스러워 보일 때는 하루 종일 일을 참 많이 했을 때, 좀 보람 있을 때. 퇴근 딱 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네. 야 진짜 수고했다 나 오늘 오늘은 뭐 이런 진짜. 느낌. 네, 그럴 때는 진짜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정말 영하 너무해요, 떨어져서 진짜. 어떻게 좀 건강은 괜찮으신지. 감기 안 걸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집에 네. 그게 생겼어요. 돌 같은 건데 전기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예. 돌이 좀 큰데. 네. 얼마나인가요? 세숫대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배 정도를 가릴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걸 계속 안고 있어요. 충전하고. 따뜻하게. 네, 그러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베개네요. 따뜻해지는. 너무 딱딱해요. 정말 돌 같아서. 뭐지? 왜? 무겁나요 혹시? 무거워요. 무게감도 있고. 네, 그래서 누워서 그걸 이제 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날씨 같은 경우에는 좀 겨울엔 이거 있어야 한다. 없으면 일단 겨울날 힘들다. 핫팩이랑 전기장판 그리고 따뜻한 물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런 좀 온도에 관련된 것들. 네, 근데 진짜. 또 되게 독특하신 분들은 뭐 겨울만 되면 뭐 드시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있으세요? 저는 없죠. 예, 먹는 걸로는 뭐 딱히 없어요. 저는. 겨울에도 그런 거 있어요? 여름에는 복날이다 뭐다 이렇게 챙겨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겨울에도 뭐 좀 그런 거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명절 말고는 딱히 그러게요. 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요즘은 뭐 다들 곰탕을 드실 것 같아요. 따뜻하게. 네. 자,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 네.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요즘에는 좀 그 허무주의라고 할까요? 예. 열심히 살면 뭐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럴 때마다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노래를 들려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요. 굉장히 흔하고 가장 기본적인 네. 그러나 시대의 명곡으로 불렸던 그런 노래들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본적인 것들이 가끔은 정서를 관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들이 또 이제 기본이 된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은 노래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첫 곡은 좀 조용하게 그런 곡을 골라봤는데요. 존 레논의 Love라는 곡입니다. Love. 네. 이 곡은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그렇죠. 레논이라는 아티스트 자체가 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참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존 레논의 Love 듣겠습니다. Love is real. Real is love. 네, 존 레논의 Love 듣고 왔습니다. 이야, 역시 좋아요. 좋죠. 언제 들어도 상당히 좀 감명 깊은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제 소개를 한번 또 정확하게 해드릴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흔한 사랑 노래입니다. 흔한 사랑 노래. 네. 흔한 사랑 노래라는 주제로 오늘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곡으로 존 레논의 러브를 들었습니다. 네. 이 곡을 골라오신 이유와 또 존 레논과 러브라는 곡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그 선곡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가사에 네.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러브라는 제목의 노래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첫 곡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이 노래는 그 비틀즈의 존 레논 씨가 솔로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너무 사랑하는 그 오노요코 네. 라는 분과 함께 앨범을 또 만들었어요.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네. 70년도에 발매됐고 그리고 2012년도에 롤링스톤지가 주최한 위대한 500장의 앨범에서 23위를 기록한 명반입니다. 그렇군요. 네. 가사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곡들을 다 골라오셨다고 하셨는데 제목에. 제목에. 네네. 난 씨는 좀 어떠세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사라든지 무언가로 이제 표현을 잘하시는 편인지? 잘 안 했었는데 되게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잘 쓰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않아요?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가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썼던 곡들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곡이 있나라는 생각을 쭉 하는데 물론 있겠죠. 저는 근데 얼마 전에 네. 그 종현 씨가 쓴 Love is so nice 예. 그 곡이 기억나는데. 그렇네요. 근데 이제 뭔가 저는 한글로 사랑이라는 말을 딱 뭔가 쓰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예. 맞아요. 이 단어의 무게감도 크기도 하고 뭐랄까요? 되게 상대방에게 진실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 말을.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지금 드네요. 네. 자, 그래요. 그 어려운 단어를 제목으로 한 곡들을 쭉 만나볼 텐데 네. 존 레논은 비틀즈로 역시 가장 유명한 그런
아티스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습니다. 솔로로도 데뷔를 하긴 했지만 네네. 예, 비틀즈라는 팀에 대해서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네네네. 생각하면 할수록 참 역시 세대 차이가 여기서 크게 느껴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비틀즈라는 팀명을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두 개 중에 이제 가수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제 연배가 있으신. 네. 그게 가수가 생각이 안 나면 조금은 어린 그런 친구들이더라고요. 비틀즈를 모르는 친구들도 정말 있겠네요. 맞습니다. 비틀즈는 60년대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락밴드라고 할 수 있고요. 영국 밴드인데요. 당시에 브리티쉬 인베이전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받을 만큼,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밴드입니다. 참 신기하죠. 락밴드인데 이런 좀 잔잔한 곡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더군다나 또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 전 세계적인 그런 팀입니다. 존 레논의 네. Love 듣고 왔고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곡도 역시나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셨던, 지금도 어쩌면은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골랐는데요. 네. 그녀의 대표곡입니다. I Will Always Love You. 휘트니 휴스턴 노래 참 잘하는 보컬이죠. 사실 그 보컬리스트로서 정말 한 획을 그은 네. 아티스트가 아닌가. 영향을 안 받은 아티스트가 없을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휘트니 휴스턴 이후의 보컬과 이전의 보컬인 거죠.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노래를 듣고 올까요?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듣고 오겠습니다.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 your way. 네,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유명한 곡이죠. 그렇죠. 이 곡은 또 비틀즈와는 다르게 네. 요즘 친구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억하는 것이 풍경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참 여기저기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노래죠. 네.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고 네. 곡에 대한 설명도 받아볼까요? 85년도에 데뷔를 한 디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흑인 가수로서 네.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 휘트니 휴스턴은 모든 것들을 갈아치웠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뭐 빌보드 차트 순위부터 시작해서 뭐 네. 심지어는 기네스 기록까지도 올랐던 가수기도 하고요. 네네. 방금 들으신 이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곡은 휘트니 휴스턴이 그 영화 보디가드의 주연을 맡았었는데 네. 그 당시에 주제가로 본인이 불렀던 곡이고요. 원래 옛날에 그 74년도에 돌리 파튼이라는 가수가 컨트리 노래로 처음 발매를 했던 곡입니다. 그리고 다시 리메이크를 했고 빌보드 14주간 1위를 했던 곡입니다. 참 명곡은 역시 이렇게 또 다시 불려지고 또 그 생명력이 길어지고 새로운 색깔로 태어나는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노래는 도입부에는 그 무반주죠. 네. 그리고 클라이막스에서도 거의 아무 소리 안 났다가 팡 하고 나오잖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거기가 네, 방송에서. 드럼 이제 킥 소리가 뚱 나오면서 그렇죠. 와, 참 전주가 되는. 정말 뚜껑이 열리는 것 같은 시원함.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압력밥솥에서 이제 압력밥솥 딱 보면 이제 안에 이제 뜸을 한참 들이다가 이제 삥 하면서 팍 터지는 그 그래요. 어떠한 시원함이 이 곡에서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지 않나. 또 이런 시원함이 네.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또 인용이 되고 또 아마 어린 친구들은 뭐 개그 프로그램 혹은 어떤 예능 프로그램 뭐 이런 데에서 극적인 상황에서 사용이 될 때 네네. 많이 들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맞습니다. 또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는 곡이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더 좀 극적인 곡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기승전결이 훨씬 뚜렷한 분위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으면 약간 좀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매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게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어떤 음악의 흐름이 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요. I Will Always Love You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연습도 하고 보컬들이 또 소화하기 어려운 곡으로도 유명한 곡인데 네. 나인 씨는 어떠세요? 불러서 연습하신 적 있나요?
있는데요. 예. 이게 그 프레이즈가 두 프레이즈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한 프레이즈를 하기도 어려운데 프레이즈가 워낙 길어서 두 프레이즈를 그냥 쭉 휘트니 휴스턴이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굉장히 뭐랄까 숨이 모자랐다. 호흡곤란. 또 그런 벽을 딱 부딪혔을 때 음. 연습량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벽을 또 넘어가고 예, 이런 좀 뭐랄까요? 90년대 이런 R&B 발라드 곡들은 네. 테크닉적인 부분 그리고 성량, 호흡 뭐 이런 베이스적인 맞아요. 베이직한 부분이 상당히 탄탄해야 소화가 가능했던 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들어봤고요.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곡은 현재 가장 사랑받고 있는 디바이자 싱어송라이터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영국에서는요 20대 여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영향력 있는 인물로 1위로 꼽혔대요. 네. 아델의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델의 두 번째 앨범에 있는 러브송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영향이 있는 인물로도 꼽히는군요, 아델이. 굉장히 놀랍죠? 예, 놀라운데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술가로서 이제 많은 부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그 예술가도 아니고 심지어 그냥 전체 사람들 중에서 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기분이기도 했고요. 사실 이번 앨범 그 25라는 앨범은 너무 성공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아델의 러브송 광고 먼저 듣고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중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 고독식 클럽 나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흔한 사랑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죠. 네. 2부 끝곡으로 아델의 러브송 들었는데요. 역시 아델의 곡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아델이 불렀을 때의 느낌, 특유의 어떤 그 보컬의 특색이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그 20대 같지 않은 그 보이스 톤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중후한 매력이 있달까요?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네. 이 러브송이라는 곡은 89년도 밴드 더 큐어라는 밴드의 노래인데요. 예전에 아델이 엄마랑 같이 네. 큐어의 공연을 보러 갔었대요. 근데 그 공연에서 이 노래를 들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리메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굉장히 이 리메이크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차에서 들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네. 사실 아델의 이번 앨범은 네. CD도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었고 음원 오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네네. 더더욱이나 또 많은 어떤 시대적 판도와는 다른 프로모션 방법으로도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품귀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진짜 정말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CD를 사는 분들이 정말 적거든요. 예. 아무리 많이 팔려도 뭐 10만 장 아래로 팔리기 마련인데 지금 아델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판매고를 올렸어요. 25라는 앨범을. 그런 거 보면은 어떤 프로모션 자체도 굉장히 똑똑하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델의 노래를 2부 끝곡으로 들었고요. 네. 이제 3부 첫 곡을 소개를 받아보죠. 3부 첫 곡은요. 단 한 장의 앨범으로 한국 대중음악사의 전설로 남은 싱어송라이터 유재하 씨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어떤 곡이죠? 87년도에 나왔던 이 한 장의 앨범의 제목이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제목인데요. 그 앨범 제목과 동명인 곡 사랑하기 때문에를 골랐어요. 네. 저 이 앨범 LP가 있거든요. 오. 근데 좀 플레이를 시작할 때부터 기분이 좀 묘해요. 어때요? 이 커버 자체가 되게 그림 같은 네. 느낌이잖아요. 그쵸. 색감도 좀 독특하고 음. 그래서 그 어떤 우울감 같은 게 있어요. 확 다가온 듯한 느낌? 좀 푸른색이죠? 예, 푸른색, 네. 노란색 뭐 이런 어두운 색으로 이제 유재하 씨의 얼굴이 네. 그려져 있죠. 근데 맞습니다. 그 커버와 또 음악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울감이 한 번에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이 앨범 저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슬프죠? 묘한, 무해한 매력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자,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누죠.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좀 침착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좀 확실히 흡입력이 있는 곡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유재하라는 아티스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의 앨범을 냈지만 그 이후에 정말 많은 후배를 배출한 네. 그런 아티스트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유재하면 음악도 좋지만 유재하 그 음악 장학회가 네. 상당히 또 의미가 있고 큰 또 대회로서 또 많은 아티스트를 발굴했기 때문에 네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같은 경우에 출신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음악씬에서 그 싱어송라이터를 정말 많이 배출한 그런 명망 있는 현재까지도 명망 있는 네. 대회고요. 뭐 조규찬 씨, 유희열 씨, 고찬용 씨, 김현우 씨, 나원주 씨, 정지찬 씨. 뭐 요즘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놀이플라이의 권순관 씨부터 네. 뭐 정준희 씨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오지은 씨도 있고요. 네네. 사실 정말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이 이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대회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전 사실 뭐 공연 실황이라든지 이런 걸 본 적은 없어서. 그렇군요. 그 때에 따라 좀 다르긴 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는 이제 데모를 보내고 네. 2차 때는 스튜디오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본선에 올라온 분들이 다 모여서 본선을 진행을 하고요. 본선에 올라온 모든 분들한테 일단은 입상이라는 상이 주어지고 그중에서 뭐 대상부터 동상까지 그렇게 수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재하 씨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수와 곡에 대해서도 설명 좀 받아볼까요? 네, 일단 유재하 씨는 그 처음 음악을 시작한 게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키보드 연주자로 네. 시작을 하셨고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도 그 85년도에 조용필 씨 7집에 이미 먼저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예전 선배들, 음악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유재하 씨가 그 자기의 데모 테이프들, 자기가 그 녹음했던 자신만의 발라드들을 굉장히 많이 들려드렸다고 해요. 조용필 씨, 그리고 김현식 씨.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유재하 씨 노래를 실제로 불러서 앨범에 넣기도 했었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뭐랄까 적극적인 그런 작곡가였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앨범이 또 국내에서는 최초로 작곡, 작사, 편곡을 가수가 혼자 해서 완성한 굉장히 의미 있는 앨범이라고 합니다. 1987년에 발표한 이 앨범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또 그런 프로듀싱적인 부분, 네. 보컬, 작사, 작곡 뭐 여러 가지가 또 한 사람에게서 또 만들어진 네. 그런 앨범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군요. 참 신기한데요. 신기하죠. 87년도에 유재하 씨가 낸 앨범이 첫 번째였다니 조금 의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나는 팝스타가 될 거야. 그런 말씀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팝스타죠. 현재는. 그렇죠. 네. 예. 영원한 어떤 전설적인 팝스타가 되셨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네.
자, 그리고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입니다. 이번에는 여성 아티스트의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네. 양희은 선배님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곡입니다. 저 이 노래 제목이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이건 정말 시죠. 시 제목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그 사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둘이 있을 때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되게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기분인데. 제목이요? 예.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공감이 가고.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래 뭐 항상 뭐 이랬으니까. 근데 사랑하면은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기분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게다가 이 노래의 첫 가사가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가사인데 참 그 첫 줄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그런 감정선이 아닌가. 작사가가 또 양희은 씨입니다. 예. 참 이것도 대단한 것 같고요. 게다가 이 노래가 그 수록된 앨범이 1991이라는 앨범인데요. 네. 그 양희은 씨의 그 많은 앨범들 중에서 정말 명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앨범이에요. 연도를 이제 앨범의 타이틀로 삼는다는 거. 그렇죠. 91년에 발표한 앨범이거든요. 자신의 나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발매 연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또 타이틀로 박는 건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좀 사진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당시를 그냥 한번 찍어보는. 네. 이 노래는 이 앨범 자체가 또 그 기타리스트이자 음악 감독이신 이병우 씨랑 같이 하셨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주도 이제 이병우 씨가 기타로 이렇게 치시니까 너무나 모든 게 그냥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는 쓸쓸한 그런 노래가 완성이 된 것 같아서 그렇군요. 이 노래도 너무 좋지만요. 이 앨범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나인 씨 같은 경우는 좀 어떠세요? 만약에 본인의 인생에서 네. 이렇게 연도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 음악적 사진을 네. 몇 년도로 찍으시겠습니까? 아직은 안 찍었으니까 저는 음악한 지 한 20년 되면 찍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양희은 씨의 1991이라는 앨범도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이거든요. 20주년 정도 되면은 그런 사진 한번 찍어도 되지 않나.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듣겠습니다.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듣고 왔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밝고 행복하고 즐겁고 달콤하고 그런 분위기를 처음엔 예상을 했는데 야, 이게 역시 앞서 얘기 나눈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 네. 그리고 인생과 또 관통되는 어떠한 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진중한 음악들이 흘러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좀 약간 우울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노래들을 일부러 더 선곡을 좀 해봤어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왜 우울하세요? 그냥 너무 마음이 시끄럽달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따뜻해지셔야 할 텐데. 네, 그래야죠. 자, 그래요. 양희은과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곡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받아볼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앨범 1991일에 네. 수록된 곡이고 이병우 씨와 함께한 곡인데요. 얼마 전에 또 라이브 앨범을 내셨는데 그 라이브 앨범에도 수록이 돼 있어요. 네. 그 라이브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버전도 듣고 그 버전도 한번 또 들어보시면은 어떤 양희은 씨의 세월의 어떤 목소리도 조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희은 씨가 올해 데뷔 45주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 음악을 하는 어떤 열정과 끈기? 저는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음악을 할 수 있을까? 네. 가끔 이런 물음표가 각 머리 뜰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난 언제까지 음악할 수 있을까? 가끔은 또 위기의식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죠. 이러다 나 진짜 음악이 안 나와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네. 야 40년까지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 45년이라면은. 대단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사실 딱히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 보시나요? 정하지 말자라는 결론에 내렸었가지고 안 나오면 그냥 거기서 이제 손을 떼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해야죠. 네, 그래야죠. 어쨌든 자, 양희은의 노래까지 마지막 곡으로 소개를 받았었는데요. 네. 자, 오늘 주제가 흔한 사랑 노래. 였죠. 네. 나인 씨도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어떠세요? 이런 흔한 사랑 노래가 앞에 흔한이 붙은 이유가 있을 텐데 있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사랑이라는 게 가장 노랫말을 붙이기에 뭐랄까 찹쌀떡처럼 착 달라붙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도 싶은데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 있어서 사랑이란 주제가 좀 가진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가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명곡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사랑 노래 중에서도 명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 말고 좋아하는 주제 있으세요? 사실 저는 많아요.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가 또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단순히 뭐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부터. 예. 아, 서른 즈음에. 예. 저 서른 즈음에 그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정말 묘하다는데. 전 이제 내년 즈음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기분일지. 근데 그 노래를 또 20대 때 그 강승원 음악 감독님이 20대 때 쓰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대가 가지는 서른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삶에 대한 노래들도 참 멋있는 곡이 많아서 모르겠어요. 음악은 그냥 파도 계속 나오는 어떤 보물 상자가 아닌가. 그래요. 계속 파주십시오. 항상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황금 주크박스상 받았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푸른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를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또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제목에 또 사랑이 들어가는 노래. 마이클 잭슨 노래입니다. 네. Love Never Felt So Good. 너무 이 곡 좋다. 들으면서 이 곡은 좀 화사합니다. 네, 역시 화사하게 마무리는 좀 끝내는 거 좋다. 역시 사랑은 역시 화합이에요. 행복하고 또 이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화합. 예, 화합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Love Never Felt So Good 들으면서 나인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초등학교 동창 중에 나와 이름이 같은 아이가 있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성격이 너무 닮았으면서 한편으론 또 너무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고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를 멀리했다.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내게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도 선생님께서 나와 그 친구를 혼동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칭찬하시다가 네가 아니었구나 하며 멋쩍게 웃으실 때도 기분이 상하거나 속상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둘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그 아이와 다시 마주쳤을 때 기분이 이상했다. 평범한 나와는 다르게 전교 1등이라는 이유로 모두의 주목을 받고 서 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다. 선생님께서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 친구와 나를 1등과 1등이 아닌 아이로 구분하셨고 나는 그때부터 내 이름을 싫어하게 된 것 같다. 이름이 호명되고 칭찬이 뒤따르면 모두가 그 아이를 바라본다. 이름이 호명되고 그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모두가 한 박자 뒤늦게 나를 바라본다. 나는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못나서, 왜 하필 나와 이름이 같은 누군가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야 하는 걸까? 나는 나답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로 살고 싶은데 왜 다들 나를 뒤처진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불쌍한 사람으로 구분지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걸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차라리 너를 영영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걸.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검정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 였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 때문에 이래저래 비교를 당하다 보니 이름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자라난 사연이었어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진 어떤 형이 있었어요. 그분이 형이었는데 같은 동네 사는. 근데 그 형이 되게 운동도 엄청 잘하고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동갑이 아니고 형이다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 형처럼 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나쁘게 느끼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바로 옆에서 같은 반에서 이렇게 마치 비교당하는 듯한 눈빛과 분위기를 겪다 보면 또 다르게 마음이 자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라는 건 참 사람을 힘들게 하죠.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화돼 버렸고 익숙한 사람들은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리게 되는, 스스로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글쎄, 사연자분이 지금 좀 많이 비교당하시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상처들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등감이라는 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좀 되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이름 같은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서 오는 좀 되게 회피 방법이 없는 쪽은 좀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가능하시면 조금씩 마음을 좀 키워가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는 그 아이고 나는 나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깊이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좀 분리를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는 정확히 지금은 떠오르지 않는데 일단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열등감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었고 지금도 물론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 때문에 많이 고생도 했었고
앞으로도 자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항상 내가 한 것들을 좀 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성공이든 실수든 돌아봤을 때 그 아이가 이걸 했으면 이라는 생각, 혹은 그 사람이 이걸 했으면 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안 하려고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해왔던 것들, 나의 어떤 환경들, 순간들 이런 걸 계속해서 되돌아보다 보면 어떤 초점 자체가 나로 계속해서 맞춰지잖아요. 내가 나와 비교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런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시고 나의 어떤 역사, 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자분한테 마스크팩 하나 보내드릴게요. 김승필님, 대전에서 일하는 29 청년입니다. 부산에 사는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지 어느덧 300일이 됐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항상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남자친구라 늘 미안하고 고마운데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전과 부산. 이야, 300일 정도라고 하면 꽤 오래된 건데 앞으로도 예쁜 사랑 하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에 만나셔서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수진님, 이제 곧 졸업을 해야 하는 대학생이에요. 취업을 준비해야 해서 이곳저곳에 서류를 넣었는데 전부 탈락이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알차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넌 이 정도뿐이야 라고 사회가 말하는 것 같아 우울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넌 내게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자존감이 바닥이었는데 절 이렇게 어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더욱 힘내서 제 자신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선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럽네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에게 이런 멋진 말을 듣는다라는 건 참 행복한 순간이죠. 그래요, 수진씨. 본인이 또 자리할 곳은 있을 거고 그것을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든 금방이든 더욱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이 자리에서 편하게 그리고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가이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그 과도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M과 브라더스 그리고 제이안이 함께한 마들렌, 임소정님 신청곡이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Bonjour. Let's go. IM 그리고 브라더스 그리고 제이안이 함께한 마들렌 듣고 왔어요. 이희재님, 입학하고 우연히 들게 된 밴드 동아리. 이 동아리는 저에게 합주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연습의 고됨도 알려주고 공연의 짜릿함도 알려줬는데요. 이제 졸업을 해야 해서 마지막 은퇴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공연 때 공연할 곡을 부르다가 종현 DJ의 데자부라는 노래를 너무 하고 싶어서 요즘 MR 반주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은퇴 공연이니까 열심히 연습해볼게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밴드 동아리 하시는데 이제 공연에서는 좀 이제 MR로도 부르시는가 봐요. 그래요. 준비 잘 하시고요. 데자부 재밌게 신나게 잘 부르십시오. 아이고 부끄러라. 저도 밴드 했었어가지고 이제 이런 합주의 짜릿함, 공연의 어떤 뭐랄까 고됨 이런 거 잘 알고 있는데 저는 학교 스쿨 밴드였었거든요. 이제 밴드 멤버들이 한 3반 정도에 나눠져 있었어요. 1, 2, 3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밴드실이 학교 옥상에 있었는데 그 밴드실이 1, 2, 3반이 되게 가까웠어요. 바로 계단 하나만 올라가면 바로 밴드실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교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10분씩. 그때 올라가서 합주 빡 하고 내려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되게 짜릿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짧은 시간에 진짜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10분밖에 안 됐는데 또 이제 스쿨밴드의 매력이기도 하죠. 이런
짬짬 모아서 연습도 하고 그걸 또 공연에 올리고 즐거운 추억들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최근에 설렌 적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무뎌진 건지 현실이 팍팍해서 마음도 팍팍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랬어요. 근데 몇 주 전 여행에서 오랜만에 괜찮은 사람을 만나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먼저 연락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상대방은 아직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과 꼭 연인으로 발전이 안 되더라도 먼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아직 제 마음 살아있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상대방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인연이 생긴 거잖아요. 예, 이 인연이 어떻게 발전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잘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거는 사람에게 먼저 이제 연락처를 물어보고 이런 거 되게 쉽지 않잖아요. 예, 멋있네요. 온유와 이진아의 밤과 별의 노래 4850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백의 루저입니다. 94년 발매된 백의 첫 앨범 멜로우 골드의 수록곡인데요. 가사는 그야말로 자신을 잉여인간, 루저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발표 당시 이 노래가 담고 있는 정서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년 먼저 발표된 라디오헤드의 크립도 그랬고요. 아직까진 루저 감성이 보편화되기 전이었죠. 오랜만에 이 노래 다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쩌면 이제는 보편적인 정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루저 감성의 시작과도 같은 노래 백의 루저,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